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태극기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새해도 이제 두 번째, 이제 한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신 지가 한 열흘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지금 대선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은 좀 내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이가 아주 참 중대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노영민이가 19년 초부터 20년 말까지 딱 만 2년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은 야당이, 제일 야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년 9월 달에 대통령께서 왼쪽 어깨를 쓰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겨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노영민이가 그 얘기했어요. 매주 구치소로부터 건강 상태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바로 문재인이한테 항상 보고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서 문재인이도 그만큼 신경을 쓴 거죠. 근데 어쨌든 수술을 하러 병원까지 와서 한 2달 정도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사면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의견을 한번 알아봤던 거죠. 그랬더니 의외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통령 석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래서 아니 그쪽 당의 당 대표를 지냈고 또 그쪽 당 이름으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탄핵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참 아닌 것 같다 해서 표현을 잘했대. 참 모질기도 하다. 딱 그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이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발언을 한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이 말할 때는 다 정치적인 뜻이 있죠. 그러나 이 친구가 이번 6월달 지방선거에 충북지사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언론에 관심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 친구 발언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 19년 그 10월 달에 신문 기사에 보면요.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구냐, 지도부가 누구냐, 우선 그 말. 당대표는 황교안, 원내대표는 나경원이. 그런데 19년 12월 초에 바뀌었거든요. 나경원이 뒤를 이은 거는 조영이. 그러니까 지도부라 하면 최소한 이 3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황교안이, 나경원이, 조영이,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지만은 옥중에 2년을 계신 여성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 놈들이다. 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 말씀 지적을 드립니다. 그때 10월 달에 황교안이가 유승민이하고 만나가지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유승민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탄핵이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그게 신문에 크게 나 있습니다. 황교안이 탄핵이 강을 건너자는 놈이 석방 바라지 않겠죠. 탄핵을 묻고 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윤상현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누님이라고 부르고 다니던 대표적인 친박놈이 신문에 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면은 그것은 우파 분열을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극히 우려스럽다. 이따위 소리를 윤상현이가 분명히 했습니다. 10월 달에 언론을 장식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기조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이죠, 이제. 자,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뽑히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로 됐고 했는데도 작년 연말에, 이번 이제 문재인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임기 중에 이번 연말에 나오시지 않을까 했더니 지금 국힘당 공식 논평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문재인이의 정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이 없다.
의견을 내지 않겠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말은 못하니까 의견이 없다는 식으로 이 자들이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준석이 말 맞다라. 아직도 탄핵이 떳떳하대.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는 것도 반대를 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정당하고 떳떳하면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지 말자고 하는 거야. 챙기는 게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탄핵했던 놈들 그 새끼들이 다 뒤지니까 지들이 죽기 싫어서 반대했던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윤석열이가 후보로 있고 국힘당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서 정말 맞아. 대통령 5년 가까이 4년 9개월 동안 고생했지. 근데 지나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너무 억울해. 딴돈 1원 한 푼 안 받았다는 게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을 잡아넣은 놈이 누구지? 윤석열이네. 아, 저놈 안 되겠네.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힘당 윤석열이 지지율 하락은 지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업보다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치권 한번 보죠. 문재인이 이재명이는 똑같죠. 계속 이 친구는 공약 내고 반대하면 한 3일 만에 또 바꾸고 뭐 말 바꾸기 계속하고 있죠. 또 대장동 사건 또 한 명이 뭐 그 관련되는 사람 며칠 전에 또 하나 자살했죠 아마. 계속 이제 대장동 문제가 이제 계속 됩니다. 못 벗어납니다. 자,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월 달에 전 국민들한테 내년 초에 한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의외로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가 72%인가가 반대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냥 엉망이 아닙니다. 걔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 100만 원 주면 타먹는 게 기분은 좋지만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국채 상환할 때 갚는 건 누가 갚아? 자기들 바로 지금 20대 30대가 월급 타가지고 갑종 근로소득세도 저걸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 그 부담하기 싫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놈이 접었죠.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이재명이가 또 냈어. 이번에는 설 전에 50만 원씩 1인당 주자. 근데 여러분 50만 원씩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30조입니다. 추경 30조를 이달 중에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가 607조인가 그렇죠? 630조 5%를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써자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반응이 안 좋아.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힌 또 공약 하나 내놨죠. 탈모 고민이 많은 분들 표 달라고. 탈모약 사는데 의료보험 적용하겠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줄자만 1000만 명이 된대요. 이 탈모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생명을 관련되는 그 질병을 치료할 때 그 우리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또 의료보험금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그거 모아놨다가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해서 기금 운용을 잘해가지고 그걸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탈모에 대한 이 문제는 이건 뭐 심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이거는 질병은 아니고 일종의 이 외모를 가꾸는 어떤 이런 거로 봐서 이거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겠다. 아니, 탈모 고민 있는 분들 난리가 났죠. 이거 모발 이식하면은 뭐 최소한 몇 병만 해서 1-2천만 원 든다는데 의료보험 적용해 준다. 아니, 갑자기 막 하루 이틀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여성분들 성형수술 하잖아요. 그것도 외모를 가꾸는데 그 뭐 탈모 모발 이식도 되는데 왜 이제 성형수술 해달라.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의료보험 기금 그냥 한 1년도 못 가서 완전히 파탄납니다.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떻게 살림살 걸 생각 안 하나 완전히 표만 얻겠다는 정말 이거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적인 인기 영합주의 정책입니다. 오죽하면요 외국 언론이 이걸 다 보도했어요. 대한민국 그 대선 어느 후보가 이 탈모 문제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 외국도 이거 정말 이건 토픽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돈 되는 거든 뭐든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 2, 3일 있다 또 말 바꾸죠.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이가 과연 정말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완전히 저 좌빨 정책으로 가고 뭐 북한에 갖다 주고. 그런데 문재인이는 머리가 좀 둔하니까 막 그 정도 무능무능해서 그 정도지만, 이재명이는 아주 교활하고 유능합니다. 저놈이 그냥 다 빼먹고 측근들 돈답을 다 안기고 지도 챙겨 먹고, 저 머리 좋은 그 약삭 바른 그 머리를, 잔머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겠습니까? 다 해먹을 겁니다. 그러면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명이 대통령 한 2년만 지나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야, 문재인이 때가 그립다. 문재인이가 오히려 차라리 이재명보다는 나은 것 같다고. 아마 그런 한판 하지 않으려면은, 그때 손가락 정말 자르지 않으시려면은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판단하시면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윤석열이 국힘당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의 비밀 보고서를 받고 김종인을 비롯한 선대 책임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해체 수준의 선대위 개편한다 발표를 했는데, 3일날 월요일날 드디어 김종인이하고 윤석열이가 붙었죠. 쿠데타다 그러고 싫으면 말고, 결국 4일날 화요일날 오전에 김종인이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82살 먹은 영감이 떠나갈 때 10분 동안 윤석열이 험담을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막 핵심은 그거더라고. 윤석열이 저거는 무능하고 비전이 없어서 별로다, 없다, 희망 없다. 그러면은 김종인이 지가 데리고 있을 때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었다가 지가 떠나니까 이제 무능하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태도도 안 좋은데 어쨌든 김종인을 끝장냈습니다. 이준석이는 목요일 날까지 또 버텼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의총에서 가서 또 붙들어 안고 끌어안고 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이와 윤석열이의 이 불안한 동거가 과연 잘 돼 나갈까요? 이준석이가 작년 6월 11일 날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 대표님, 윤석열이가 단 하루라도 그 주둥이를 휴가 보낸 날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언론에 좌우간 이준석이 기사가 나오고, 하여튼 논쟁에 항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준석이 조둥이가 하루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거 보신 적 없죠? 어제 단 하루 만에 어제 또 실수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김종인이가 조속히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거 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다 후보 단일화 작업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철수와 단일화 제안을 없다. 아니, 지금 후보 중심으로 간다고 선대위를 개편했는데,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일정 중에 하나가 안철수를 포함한 후보 단일화인데, 이준석이가 벌써 선을 꺼버려. 후보 단일화 제안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쫓아낸 김종인이 다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를 저희가 논의해 보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이상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이가 서열이 윤석열이보다 높은 거예요. 윤석열이를 후보로 만들고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만들고 지금 선거판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른바 보수 제1야당을 뒤에서 말아먹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로부터 받은 지령이라든가 이 대우에 따르면 이준석이가 윤석열이보다 저는 겁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도 지금 이준석이 하나 마음대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어쨌든 홀로서기 됐습니다. 이제 모든 영광도 자기에게 돌아오겠지만 모든 책임도 윤석열이가 져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5%에서 7, 8% 차이가 나는데, 다음 주 중에 지지율 하락을 정지시키고 반등을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주일 또는
늦어도 2주일 이내에 가능할까요? 김종인이가 말은 바로 했죠. 무능하고 비전이 없잖아요.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그겁니다. 정치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질이 저런 수준 아니냐 하는 것과, 두 번째, 대통령을 맡아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 20대 30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졌죠. 저도 이번에 찾아봤더니 놀랐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유권자가 1,300만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만 20대는 정치 참여율이 되게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40%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0대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40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데 아니에요. 지금 20대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한 2년 고생하죠. 취직이 안 되죠. 알바도 못하죠. 최저임금 문제. 20대 30대가 아주 민감하게 지금 현실 문제 하면서 이 모든 근원이 정치에 있다 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식이 높아졌다. 올해 오히려 20대 30대 투표율이 60대 70대하고 맞먹을 정도로 투표율이 높을 거로 해서 20대 30대가 뭐라는지 압니까? 20대 30대 뭐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대응적인 정책이 필요 없다 이거야. 윤석열이한테 우리가 느끼는 20대 30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방향 제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없다 이거예요. 윤석열이가 며칠 전에도 자영업자 대책을 내고 어제는 또 지하철을 타고 무슨 운수 교통에 관한 정책을 내는데 그 발표를 하는데 내용이 숙지가 안 돼가지고 발표하는 윤석열이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 이게요. 차라리 그 이번한 정치 교육 박사 불러다 놓고 앉혀라요. 그게 한심하다 이거죠. 바로 이게 윤석열이의 지금 하락률의 근본 원인인데,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일주일, 2주일 안에 지지율 반등이 되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이벤트도 안 돼요. 안철수하고 단일화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철수 지지율이 벌써 어제 드디어 15% 지지율이 나왔죠. 안철수가 높고,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재명이 지지율이 30에서 35를 넘기지 못하는 그 30과 35 사이에 박스권, 그 틀에 딱 갇혀있다. 이재명이가 더 이상 지금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 그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까면 15%에 거의 한 7, 8%가 안철수한테 가서 드디어 안철수가 이제 15% 올라갔다. 윤석열이 안 되겠다, 후보 교체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 안철수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러면서 안철수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안철수 인기가 일시적으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15%까지 지지율이 나온 안철수는 급한 게 없어요. 이제 토론을 해도, TV 토론을 해도 양자 토론이 아니라 안철수까지 포함한 3자 토론으로 가거든요. 안철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 좀 한 게 있잖아요. IT 시대에 IT 전문가고. 그 안철수 토론 자신 있다는 거죠. 토론하면 안철수 더 올라갈 겁니다. 토론하면 이제 윤석열이 더 내려갈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윤석열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후보 교체로 들어간다면은 사실상 국힘당은 선거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되죠. 또 안철수와 단일화 작업을 했는데 1대1로 동등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론조사 이미 단일화하면 안철수가 이긴다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단일화한 안철수를 이재명이한테 붙이니까 안철수가 오히려 이재명이를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 작업은 압도적으로 안철수가 이기는 거로 나온단 말입니다. 만일 단일화 작업을 해서 안철수가 되면요, 국힘당 저거는 폭상자 폭망인 거예요.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당인가? 거기 안철수 당, 그쪽이 이제는 여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랬던 됐던
좀 이제 나는 윤석열은 이제 거의 폭망 수준으로 홀로 서기가 성공하느냐? 저는 성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또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말씀, 유일하게 보수 30%를 결집시키고 나갈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잡는 것인데, 윤석열이가 우선 전제 조건으로 석고되지 않은 차원의 사과를 하라 그랬습니다. 사죄를 하겠습니까? 이재명이는 김종인이는 나갔지만 이준석이가 탄핵이 정당하다고 버티고 있는 놈이 있는데 사죄할 수 있을까요? 사죄가 힘들 겁니다. 제가 이안방송이라고 있죠.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장호석 그 안보 토론하는 장호석 소령과 최근에 만났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동안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우파 국정원장 4명과 한 몇백 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국정원에서만 800명을 구속 수사했고요, 360명을 기소를 했고, 그래서 다형을 살고 나고, 현재도 130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감옥소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원장 4명과 800명을 구속시켰어요. 완전히 대한민국 대공 어떤 체제 다 무너뜨렸어요. 그때 검찰 책임자가 누구예요? 윤석열이 특검했고 17년 문재인이 되자마자 중앙검사장 시켰고, 그리고 2년 뒤 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 돼서 작년 3월까지 윤석열 검찰수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파를 이렇게 죽였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19년 4월 달에 자기 재판 수사 기록 26만 쪽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 검토를 읽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를 엮어서 뇌물죄로 걸어 넣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 윤석열의 손을 잡아줄까? 저는 의문시됩니다. 그럼 윤석열이 살아갈 길 없어요. 자, 그러면 단일화된 안철수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자, 처음에 그래. 박근혜 대통령 시각으로 보자. 안철수는 촛불 집회가 시작될 때 텔레비에 나와서 매일같이 촛불 집회보다 자기가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다녔고, 촛불 집회 나올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이자가 인정사진 올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하고 다닌 자입니다. 그리고 12년 대선 때 출마해서 결국 문재인이한테 가서 문재인이 손들어줬고, 문재인이 당에 입당을 해서 민주당 입당해서 공동대표까지 지냈잖아요. 안철수가 우리 보수입니까?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하는 게 보수 단일화입니까? 제1야당인 국힘당의 단일화이지 둘 다 우리 보수 세력이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힘당이 대통령 사면 석방조차 반대하고 탄핵을 정당화하겠다는 저 자들이 결코 우리 보수에, 우리 정통 보수와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안철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손길을 원한다면 똑같이 탄핵에 관련한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죄해야지. 그게 없는 한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안철수가 지지할 수 없죠. 그럼 누굴 알아? 그거는 저한테 책임, 우리한테 물으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이를 당대표시키고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하는 그 어떤 배우 세력이 있겠지. 우리가 알기로 저 중앙일보의 홍석현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기득권청, 저 김무성, 유승민도 그 탄핵 세력들, 그 자들이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과음을 치르니까 성대가 막 달라지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우리 정치 세력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자, 국힘당, 제1야당 국힘당
당신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뭐냐고. 정권 교체? 오케이, 정권 교체. 정권 교체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체제 선택에서 내년에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쪽으로 선거를 이기자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100% 동일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꼭 윤석열이라 해야 되느냐 말이야. 윤석열이 안 된다면 갈아치워라 이거예요. 저는 당당히 이제 윤석열이 교체를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빨리 교체. 안철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 단일화는 국힘당의 단일화일 뿐이지 우리 보수 세력의 단일화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 그 이후 전망을 정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옷을 그 후보를 사퇴하는 순간 국힘당도 거의 대통령 후보를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 그 불임 정당이 거의 자멸의 길로 갈 때, 그렇게 해서 저쪽에 이재명이가 그냥 혼자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결국 자해 공갈단 수법이 나올 겁니다. 같이 죽자. 뭐 한 가지 예입니다. 문재인이는 윤석열이 비밀을 다 알고 있지. 비리를. 그리고 윤석열이 또한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의 엄밀한 비밀, 기밀사항을 몇 가지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진짜 저 윤석열이가 문재인이 하고 완전히 관계를 정산했냐? 문재인이 잡아넣는다는 말 아직 안 하잖아. 문재인이가 지금 윤석열한테 뭔가 지금 보정을 써가지고 딱 담보를 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임 후에 양산에 가서 아주 즐길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우리 짐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이도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면은 너 밀어주려면 끝까지 밀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나는 깽판치는 거의 자해 공갈 수준의 파판이 오지 않을까.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그 국힘당이 지금 기득권 5선 6선에 먹겠다고 있는 저자들이 그냥 그렇게 망가지겠어요? 그럼 이재명이도 지도 저는 이재명이도 역시 어떻게 돼서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완전히 우리 정치판이 지리멸렬해서 그냥 동시에 다 무너지는 이런 자포가는 상황이 오면은 그 이후에 이것이 대충 1월 말 저는 뭔가 급변하는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쨌거는 간에 또 그런 사태가 없이 하여튼 윤석열을 내가지고 3월 9일까지 선거가 치러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 일정이 진행돼요. 윤석열이가 되고 되면 와, 잘 될 것 같아요. 저쪽 이쪽에 진보 중앙까지 190석을 갖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아무 일을 못해요. 오세훈이 보세요. 서울시 의회 그냥 압도적인 이 민주당 애들이 시장이 의장 허가 없이 발언 잘못하면 그냥 퇴장시킨다는 이 난리를 치잖아요. 결국 윤석열이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쪽 더불당과 야합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된들 대한민국 보수는 무너지고 중도 좌파 정당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 선거 친다. 그러면 국힘당 저거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보수 새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안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옥중에 계시다면 상황이 다른데 사면에다가 복권까지 받아서 출마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나온 이상 대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랬죠. 내놓고 뭐 대안 있느냐고 우리한테 공갈치던 놈 얘기하라고. 이제 대안이 있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대안이 있어. 이제 내년 3월 9일 정치 일정이 정상적으로 치도록 국힘당이 이겨서 집권을 하건 또는 패배해서 무너지든 결국 보수 세력은 다시 헤쳐 모여된 상태에서 재집결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대안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오셨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집결하면은 최소한 대통령을 지지했던 30%또 이른바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은 좀 아주 이른 시간 안에 초속 집결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보수 세력을 다시 결집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라는 말이 실현 가능성이 눈앞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저도 전하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